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저서들인데요. 특히 희망을 주는 암치료법은 이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로 지정이 되어서 저에게 영광을 안겨줬던 책입니다. 이 암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암을 보는 관점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 암을 무작정 증식하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 암이 생존하기 위해서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미세 환경을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은 대단히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1971년도에 리차드 닉슨 미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당시로부터 5년 이내에 암을 정복해서 암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겠노라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암에 대한 그 결과가 2000년도 셀지에 스위스의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인 하나과 와인버그는 이 세포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 6가지의 특징이 암세포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성장 신호의 자동차적, 증식 억제 신호에 대한 무감각, 세포 자멸사의 회피. 세포는 자기 역할을 다 한 후에는 자연적으로 자연사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임모탈리티,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세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복제 능력, 지속적인 혈관 생성. 이 암세포는 크기가 1~2mm로 작은 경우에는 혈관을 통한 영양 공급 없이 오세혈관의 확산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전이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존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 공급을 공급받을 암 전용의 혈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6가지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게 암세포다. 그렇지 않으면 암세포가 될 일이 없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2011년도에 하나과 와인버그는 이 10가지의 특징이 암세포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또 세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텔로메르의 이니비터라든가 또는 혈관 신생 억제제 또는 EGFR 이니비터라 해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에 대한 저해제인데요.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라고 하는 게 다 마련되면 그 신호가 세포 행내로 전달되어서 이 세포가 무한정 증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억제하는 제제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표적치료제인 이레사가 되겠습니다. 이뮨 액티베이팅 CTLA4 항체인데요. 이건 최근 개발되어서 뛰어난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핫한 이슈를 갖고 있는 면역항암제입니다. 이러한 10가지 제제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거나 개발되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에 근거해서 암을 치료했는데 정말 암이 완치가 되고 치유가 되었느냐? 사실 암치료 성적이 대단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는 암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왜 지는가? 모든 것에는 다 필복절이 있다. 원인이 있을 거다. 그 원인이 뭔가? 우리가 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이와 같이 수면 위에 나온 빙산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암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이 수면 아래에 잠긴 거대한 빙산이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Cancer is out, our expected range. 캔서라고 하는 것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측했던 밖에 있다. 예측 밖에 있다. 인간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수면 아래에 잠긴 이 거대한 빙산이 뭔가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게 이 암 생태계입니다. 이 암 생태계를 자연의 생태계와 비교해 보면 여기에 보이고 있는 이 나무 하나하나는 다 똑같은 나무들입니다만 특징을 보면 다 나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암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 암세포들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서도 이 많은 연구가 된 게 벌 집단이나 개미 집단인데요. 이 벌 집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여왕벌입니다. 여왕벌을 제거해야만 벌 집단이 와야 됩니다. 이 암덩어리 내에서도 이 벌 집단의 여왕벌의 역할을 하는 어떤 암세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혀내는 기술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199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그때 존 닉이라고 하는 박사가 백혈병에서 백혈암 줄기세포를 밝혀낸 이래로 쭉 각종 고형암에서 암 줄기세포를 밝혀냈습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고형암에서 암 줄기세포가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 줄기세포가 이 암덩어리 내에 아무데나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암 줄기세포가 선호하는 부위가 있다는 겁니다. 잘 살기 좋은. 그걸 이 불어로 니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니치라고 하는 새 둥지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새의 알이 담겨 있으니까 굉장히 포근하겠죠. 그런 부위가 어디냐? 하이폭시아 부위, 저산소 부위, 혈관이 없는 부위, 또는 혈관 주변 부위,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부위, 인베이딩 니치라 해서 정상 조직과 접해 있는 그런 부위에 이런 스템셀, 캔서 스템셀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캔서 스템셀은 이와 같이 헤테로지니어스하다,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이 암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스템셀은 스템셀에서 세포가 생성이 되겠죠. 이 하나의 세포가 생성이 되면 이게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하고 이 증식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늘어난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뭔가 모양이 변한 걸 디퍼런시에이션이다, 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화라고 하는 것은 이 분열 증식과 분화의 차이는 뭐냐? 이 분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펑셔널 액티비티를 갖게 되는 건데요. 이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가 증식을 하고 해서 이게 간세포로 분할을 하면 간 기능을 갖게 되는 거고, 신장세포로 분할을 하게 되면 신장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다 한 후에 나이를 먹게 되면 이와 같이 세포는 자연사에 빠지는 게 이 세포의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 이게 언더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내 몸에서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식만 하고 분화가 안 되는 세포, 무작정 증식만 하는 이 모탈리티 세포가 바로 이 암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식하는 세포를 분화를 유도하면 암도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분화된 세포는 처음 단계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역분화되지 않는데요. 역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밝힌 획기적인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1년도 온코진에 이런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암세포는 배아 유전자를 재발현한다. 이 배아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 배아세포 단계 때 발현되었다가 점차 감소되고 이 정상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세포에서는 다시
이러한 배아 유전자를 발현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상 체세포가 배아세포로 되돌아간 거다. 그래서 내 몸으로 봐서는 배아세포가 암줄기세포라는 얘기입니다. 이 배아 유전자는 이와 같이 배아 발달 과정에 발현되는 그런 유전자들인데요. 옥투퍼나 나노브 아이제브2, 삭스2 나노브 윈트 이와 같은 유전자들이 이 배아세포 단계 때 발현되는 그런 유전자들인데, 그런 유전자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난관이라든가 이런 자궁 내막은 하이폭시아 내막으로 됩니다. 이 저산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저산소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배아 발달 과정에서 발현되는 그런 유전자들입니다. 이러한 유전자들은 이와 같이 노치나 옥투퍼나 삭스2 이와 같은 유전자들은 산소와 영양 부족을 겪게 되면 작동되는 그런 유전자들입니다. 근데 암세포가 이런 유전자들을 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태아 발생 과정과 암 발생 때 일어나는 현상이 매우 유사하다. 이 난소에서 배란된 이 난자와 이 정자가 결합된 한 개의 수정란이 60조 개의 세포를 가진 태아로 성장하기 위해서 양적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속히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나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포 수가 2개, 4개, 8개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는데, 이와 같이 자잘한 세포들이 가득 찬 이 세포를 우리가 상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처럼 생겼다는 상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심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게 배반포가 됩니다. 이 배반포는 이 안쪽에 인너셀 매스하고 이 주변에 있는 영양막 세포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 인너셀 매스가 피터스 엠브리오를 만들고 이 주변에 영양막 세포가 태반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영양막 세포가 이 태반을 만드는 이 과정이 이 암세포가 커가는 그 환경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양막 세포가 이 태반을 뚫고 자궁 내막을 뚫고 엄마의 혈관을 찾아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통로를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암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영양막 세포가 자궁 내막을 뚫고 엄마의 혈관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암세포의 커가는 그런 과정과 대단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 산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 수정된 이 하나의 세포가 10개월 만에 3kg이라고 하는 거대한 크기로 성장을 했는데, 암세포 중에 이렇게 빨리 크는 암세포는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큰다면 이 숙주인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폭시아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신호다, 그로스 시그널이고, 이것이 그로스가 다 끝나면 이것은 발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에보르의 스템셀 익스프레션은, 표현은 저산소 상태에서 그로스와 디벨롭먼트의 시그널이고,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가 배아세포 단계로 되돌아간 거기 때문에 배아세포 단계의 유전자를 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배아세포 유전자는 이 분화가 시작되면 발현을 하지 않습니다. 슬리핑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암이 되면 이 잠자고 있는, 슬리핑하고 있는 엠브리오닉 진을 다시 어웨이크닝 한다, 일깨워가지고 암으로 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 암은 생존을 위해서 진화를 많이 하는 거죠. 옛날에 고대에 자기가 살았던, 그리고 그때의 유전자를 끄집어내서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암 줄기세포는 주위의 특정 환경에 도움을 받아서 계속 암 줄기세포를 유지하게 되는데 어떤 게 암 줄기세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가? 이 주변의 혈관 생성이라든가 염증 반응이 암 줄기세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 반응이라든가 혈관 생성을 없애버리면 이 줄기세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암도 존재하기가 어려울 거다, 생존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전사이자가 이 NF-kappaB인데요. 이 NF-kappaB는 염증 반응과 암 줄기세포 유전자 반응이라고 하는 두 영역을 지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이 NF-kappaB는 캔서 스템셀의 줄기세포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 NF-kappaB는 캔서 스템셀을 만들고 줄기세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TNF-알파, 하이폭시아 인듀싱 벡터, 인터루킨5과 같은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이 NF-kappaB를 활성화시키고 이 NF-kappaB는 이 소닉 H-오그를 활성화시켜서 이 슬러그나 트위스트 스네일을 활성화시키고 이게 암 줄기세포 유전자를 발현시키거나 암의 전이를 유발한다. 이 에피데미얼 메센키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피세포, 이 정상적인 상피세포가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메센키멀 셀로 중간엽 세포로 모습을 바꾸야만 이게 친근하기 좋은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걸 에피데미얼 메센키멀 트랜지션, 그래서 EMT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이렇게 EMT로 바꾸야만 다른 조직으로 전이하고 침투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와 같은 엉겅키라고 이 엉겅키에서 추출한 실리마린 제제가 있죠. 강기능 개선제. 이 실리마린과 같은 실리빈의 성분 또는 콩에서 추출한 제니스테인, 녹차 ATCC, 양파의 코세틴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단계를 차단함으로써 이런 이 암 줄기세포의 형성을 억제하고 암의 전이를 억제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NF-kappaB를 억제시키는 피토케미컬 천연물 중에는 이와 같이 브로콜리에 있는 설프라판도 있고요. 또 양배추에 있는 인돌 성분 이런 것들도 NF-kappaB를 억제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 암화 과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암 줄기세포에서 특징적으로 활성화되는 세포의 신호전달 체계는 이와 같이 다양한데요. 이 신호전달 체계의 각각을 이와 같이 불러가는 이 천연물들이 있습니다. 이 제니스테인이나 베톨리산, 설프라판, 인돌, 커큐민 이와 같은 물질들이 이 신호전달 체계를 차단을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신호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암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과정에서 이것을 차단하면 암세포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단계의 이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신이. 그래서 암세포 신호전달 체계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몇 군데 신호 경로를 차단하더라도 암세포의 이상 증식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요 경로를 차단하면 항종양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천연물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이 다양하게 이 균형 잡히게 섭취하되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피토케미칼의 효능에 대해서는 제 강의에 이어서 해주실 장봉훈 야학 박사님께서 또 그 효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